안녕하세요. 저는 카이스트 전자과 신민철 교수님 연구실 박사과정 학생 김보겸이라고 합니다. 머신러닝을 이용해 반도체 최적화기라고 어떻게 보면 좀 거창해 보이는 그런 이름인데 엄청 거창하지 않지만 어쨌든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반도체에 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서 반도체 관련해서 좀 개념을 좀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제 연구를 좀 간단히 소개하는 방향으로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문 기사에서 반도체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럼 반도체가 대체 뭘까요? 우리 세상에는 전기가 통하는 도체도 있고 전기가 통하지 않는 부도체도 있죠. 반도체는 말 그대로 이 반쯤 도체입니다. 이게 반 정도 흐릴 수도 있고 안 흐릴 수도 있다. 이런 뜻입니다. 실리콘은 이제 가장 많이 쓰이는 반도체 물질로 알려져 있고요. 실리콘 같은 경우는 최외곽 전자가 4개인 원자인데 이 실리콘 결정은 최외곽 전자가 지금 서로 실리콘 원자끼리 전자를 2개씩 공유를 해서 최외곽이 다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할 전자가 거의 없어서 전기가 잘 안 흐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외곽 전자가 실리콘보다 하나 적거나 많은 원자를 이렇게 넣어주게 돼서 전기를 흐를 수 있는 물질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이때 이제 최외곽 전자가 하나가 적은 원자를 넣으면은 최외곽이 하나 비면서 플러스 전하를 띠는 양공이라는 게 생기게 되는데 이게 포지티브 극성을 띄어서 P형 반도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양공을 전자들이 타고 전류가 흐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많은 원자를 넣게 되면은 자유전자가 하나가 이제 물질 내부에 생기게 돼서 얘가 음전하를 띠면서 전류가 흐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네거티브 따서 이제 N형 반도체라고 부릅니다. 반도체의 기본 구조는 이 전개 효과 트랜지스터라는 건데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이 실리콘이 있으면은 세 부분으로 나눠서 NP N형 반도체를 만들어주고 P형 반도체 위에다가 이제 산화막 전기가 통하지 않는 산화막을 올려줍니다. 그리고 이제 반도체 왼쪽부터 소스, 채널, 드레인이라고 이제 이름을 짓고 그 위에 이제 전압을 주기 위한 금속들을 붙여줍니다. 이 산화막 위에 금속은 게이트라고 부릅니다. 이게 왜 이 이름에 대한 원리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반도체에 이제 전류를 이제 흐르고 말고를 하는 그런 물질인데 전자가 나가는 소스 원천을 소스라고 부르고 전자가 빨려 들어가는 곳을 드레인이라고 합니다. 드레인이 영어로 빨아들이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소스로부터 드레인으로 이제 전자가 이동하는데 그 통로를 채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게이트는 문입니다. 문. 전류가 통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문입니다. 그래서 게이트에 플러스 전압을 가해주면은 서로 다른 극끼리는 이제 끌어당기고 같은 극끼리는 밀어내는데 플러스 전압 때문에 전자들이 이제 이 게이트 근처로 모이게 되고 드레인이 또 플러스 전압에 의해서 전자가 소스부터 드레인으로 이제 흐르게 됩니다. 이때 이제 전류가 흐른다고 하고요. 게이트의 반대로 이제 마이너스 전압을 가하면 전자가 이제 가까이 오지 않고 소스로 드레인으로 전류가 넘어가지 않아서 전기가 잘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게이트 문을 열고 닫음에 따라서 이제 전류가 흐를지 말지 조절을 하게 되는데 이 때문에 이제 반도체를 전자가 흐르기도 하고 안 흐르기도 하는 그런 이제 반쯤 도체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게이트에 전압을 줌으로써 전류를 흐를지 말지 결정하는 이 전개 효과 트랜지스터를 설명드렸고요. 이러한 이제 전기가 흐를 때를 1, 전기가 흐르지 않을 때를 0으로 처리를 하게 되면은 컴퓨터 언어인 이진법을 이제 구현을 할 수 있게 되고 수십억 개의 이런 이제 반도체를 조합을 함으로써 우리가 평소에 쓰는 CPU 같은 거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반도체는 이제 계속 작아져 왔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반도체를 계속 크기를 줄이면은 소스에서 드레인으로 넘어가는 전자 이동 거리가 감소를 하면은 이제 그만큼 이제 전류가 증가하고 회로의 동작 속도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한 번 같은 공간에 많은 반도체를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처리 용량이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이 추세는 이제 무어의 법칙이라든지 나노미터 노드 이런 단어를 통해서 접해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소형화에도 현재 한계가 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전에는 소스에서 드레인 사이에
거리가 길었습니다. 이 채널이 길어서 게이트에 운전압을 가하면은 전류가 거의 흐르지 않았지만 요새는 너무 소형화를 하다 보니 게이트에 운전압을 가해도 그 드레인에 오는 그 전기장의 영향이 커져서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이러한 이제 현상을 숏 채널 이펙트라고 합니다. 채널이 짧아져서 이런 부작용이 나오는 거죠. 이런 숏 채널 이펙트 때문에 이제 현재 설계 최적화가 필요해진 상황입니다. 설계 최적화란 이 설계 변수를 이제 수정을 해서 최적의 성능이 나오도록 하는 건데요. 뭐 현재는 이제 반도체의 이 게이트 구조 같은 거를 막 변경을 해서 이러한 숏 채널 이펙트들을 많이 줄이려는 노력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설계 최적화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특정 설계 변수를 변경시켜서 품질을 바꿀 수 있다고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높이를 바꿔서 높이를 한 10개 바꿀 수 있을 때 제가 변경할 수 있는 설계 경우의 수는 한 10개 됩니다. 근데 내가 길이도 같이 변경하고 싶다. 길이도 한 10개 변경할 수 있다 하면 설계 경우의 수가 그러면 100개가 되겠죠. 물질까지 같이 변경하고 싶다. 그러면은 설계 경우의 수가 1000개가 되고 이처럼 이제 설계 변수 개수가 많을수록 이 설계 경우의 수는 급증하게 됩니다. 이런 설계를 최적화를 빨리 하기 위해서는 여러 방법들이 있지만 먼저 실험적으로 프로타입을 여러 개 만들어서 테스트를 해보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은 물리 방정식 기반으로 시뮬레이션을 해서 탐색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실험으로 이런 걸 다 테스트하기에는 우리의 시간이 되게 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좀 예측력이 좀 좋은 시뮬레이터를 가지고 여러 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탐색하는 편이 이 시간적 측면에서 훨씬 더 유용합니다. 이런 시뮬레이션을 이용을 해서 최적화를 하게 되면은 가장 간단한 방법이 이제 경험적 최적화라고 해서 사람이 일일이 시뮬레이션 변수들을 이렇게 바꿔가면서 최적화를 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한 20개 시뮬레이션을 해서 설계 변수 x에 따른 성능값이 이렇게 나왔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가운데쯤에서 가장 성능이 제일 좋아 보여서 이거 x라는 변수는 한 0.44 정도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적으로는 여기 이 점이 최적화 값입니다 하면서 이제 설계를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데이터만 가지고는 왼쪽 오른쪽으로 가면은 이쪽으로 가면은 그 성능이 안 좋아지네. 이쪽으로 가면 안 되겠다. 이렇게 사람이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경험적 최적화 방법은 어떻게 보면 포인트로 찾은 이런 최적의 설계가 최고의 설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험적으로 찾았던 네 포인트들 사이에 이외에서 이쪽으로 좀만 더 가봤더니 더 성능이 좋아지고 이런 식으로 진짜 최적점이 아닌 그 곳에서 이제 제가 탐색을 한 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러한 이제 한계도 좀 돌파를 해보고자 요새 많이 쓰이고 있는 머신러닝 기법을 이용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이란 이제 데이터에 관해 이 상관관계를 이제 모델링을 해서 뭐 예측을 하고 뭐 그러한 기법인데요. 초기에 뭐 몇 가지 이게 시뮬레이션을 해서 데이터가 나오면은 걔들이 이제 학습을 시켜서 모델을 좀 러닝을 하고 그다음에 그 모델 기반으로 이제 현재 찾아진 최고의 그 설계보다 더 나아질 기대값이 높은 곳을 또 탐색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한 데이터를 얻는 그런 일련의 과정을 반복을 계속 하다 보면은 모델의 정확도가 계속 높아지면서 점점 최적의 성능으로 이제 설계가 수렴하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5개 설계 변수를 바꿔서 반도체의 속도, 그다음에 대기 전력, 동작 온도를 이제 최적화하는 연구를 했고요. 이를 위해서 이제 상용 반도체 시뮬레이터와 이제 머신러닝 기반 알고리즘을 이제 코딩을 통해서 연동을 해서 설계 변수 5개 가지고 이제 20만 경우의 수가 있는 그 문제를 이제 풀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뭐 속도만 제일 좋은 반도체 아니면 뭐 전력만 제일 좋은 반도체 아니면 온도가 제일 좋은 반도체 뭐 이런 식으로 단목적 그 하나의 목적만 가지고 최적화를 하는 테스트를 좀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안 좋은 점이 속도는 좋은데 뭐 온도가 높다거나 막 이런 식의 이제 다른 쪽에서 이제 좀 하자가 있는 그런 반도체 설계를 찾게 되는데요. 이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다목적 최적화라고 이런 세 목적을 전부 다 좋게 하는 그런 최적화를 하는 그런 이제 다목적 최적화도 진행을 해서 설계 경우의 수가 한 20만 개 되지만 한 100여 개만 탐색을 하고도 굉장히 좋은 성능을 내는 반도체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머신러닝 기반으로 찾은 설계가 기존 논문에서 이제 사람이 경험으로 이제 최적화한 설계보다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나타내고 좋은 수치를 보이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제 연구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었습니다. 뭐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은 이게 작년 8월에 이거 내용 바탕으로 퍼블리시된 논문이 있어서 오늘 검색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